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적 경제 TV 여러분, 오늘 9월입니다. 그죠? 입추도 지났고, 처서도 지났고,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위 이야기 대신에 9월에는 좀 익어가는 추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가을이 정말로 기다렸습니다. 가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왔는데요. 여기는 현재 저희들이 방송하고 있는 곳은 책방감이라고 교육대학교 정문에서 바로 마주 보시면 앞에 있습니다. 아주 멋진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짝 한번 읽어볼게요. 지나가는 길이 깨끗한 것은 누군가 청소를 했기 때문이고, 회사가 별일 없이 돌아가는 것은 누군가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사회가 별일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일 테죠. 평온할 때는 그것을 못 느낄 뿐이죠. 그러한 소금 같은 사람들이 사라지면 여기저기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감명 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금 같은 분들을 역시 모셨습니다. 우리 스타일 정글 협동조합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스타일 정글 협동조합은 스타일 정글이라는 이름에서 알다시피 정글이 대다수의 아주 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정글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저희도 사람도 혹은 우리 환경도 똑같이 각자의 본연의 모습으로 살면서도 각자의 스타일로 살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 특히 마을에서 그런 방식들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입니다. 네, 황혜성 대표님이십니다. 저도 이름 듣고 궁금했어요. 왜 스타일 정글일까? 그래서 뭐 스타일리스트, 우리 뭐 보통 스타일 하면 패션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저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스타일 정글은 그럼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까? 네. 저희는 그 외면적으로 본다면 수입은 거의 그 도시재생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을 교육하면서 구청의 구청이나 부산문화재단, 그 다음에 각종 공공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내면적으로 본다면 저희 조합원들을 비롯하여 저희와 같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공소공방, 그리고 굉장히 실력이 좋은 강사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지가 그러면은 한 4년 정도 되셨나요? 네, 2020년 5월 15일에 저희가 설립을 했고요. 처음에는 그 목공 체험하고 집수리 교육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모여가지고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환경이 좀 있고 각자의 생각들이 있어서 다음에 2021년도 8월에 다시 해처모회를 통해서 화명동에 자리를 잡으면서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삶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와 관련해서 조금 협동조합도 그런 식으로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화명동에 자리를 잡은 화명동 주민들과 함께 다시 스타일 정글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뭐 요것을 담은 어떤 영상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좀 볼 수 있습니까? 네. 네, 저희는 중국에서 저희가 집수리 교육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집수리를 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공구를 어떻게 쓰는가입니다. 특히 공구 중에서도 전동 드릴 되게 많이 쓰는데 의외로 그 전동 드릴을 잘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항상 첫 강좌에는 전동 드릴 연습을 합니다.
저거는 부산문화재단의 저희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 진행한 것인데요. 문화기획 사업입니다. 그 주민들이 같이 드로잉을 했고요. 마을 드로잉을 했고, 그 마을 드로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각자 개별적인 그림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 주민들이 다 같이 대형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사설지 16개를 가지고 저렇게 공동 작업을 해봤습니다. 예, 저희가 집수리를 가면 꼭 그 지역에 그 교육받으시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배운 만큼 사실은 도시재생 지역의 주민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거의 공짜거든요. 배운 만큼 남한테도 좀 베풀어 주자고 해서 저희가 방충망 교육 같은 경우에는 좀 쉽기도 하고 그리고 마을 봉사하기도 쉬워서 꼭 저렇게 현장지원센터와 같이 방충망 교체 마을 봉사를 꼭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산문화재단 사업으로 같이 삶과 죽음까지의 연극 공연을 마을에서의 연극 공연, 우리가 꼭 외부로 나가지 않더라도 마을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연극 공연을 마을 안에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예, 저희 이것도 방충망 교육도 하고 교체도 하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그 문화기획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실제로 생활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문학적 소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해서 그 조금 더 생활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주역이라는 것을 같이 공부를 하고 주역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저렇게 야외에 나가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개별 주민들 가구 신청 가구를 받아서 마을 봉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집수리 교육에. 예, 그래서 이제 집수리 교육을 하기 전에 뭘 할 건지, 오늘 어떤 걸 할 건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월 원래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회의를 통해서 각자의 역할 분담도 하고, 각자 하고 싶은 일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로 정글 같네요. 저는 방금 얘기하셔서 집수리가 주객근이 하고 봤는데 뭐 주요 공부도 하시고 연극 공연도 하시고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그러면은 저 안에 저렇게 많은 그 조합원들이 있다는 겁니까? 저희 조합원은 11명인데요. 네. 저희의 원래 협동조합의 정치는 저희 협동조합 조합원으로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역할을 나눌 수 있는 지역의 군소, 공방이나 좋은 강사를 발굴해서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지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집수리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다 신청을 하면은 와서 물론 무료로 해주는 것은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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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집수리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몇 명이냐 그리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대표님 보니까 문화재단하고 이제 뭐 이렇게 드로잉한 것도 나오던데. 네네네. 그런 것들도 해온 조합원들이 하는 겁니까? 네. 저희 그 조합원들도 이렇게 그 총괄로서 하고 있고요. 저희 마을 드로잉을 하는 좋은 강사님을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 강사님하고 같이 그 마을 드로잉을 어떻게 마을 안에서 주민들의 손으로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풍요롭게 발굴할 수 있는가를 조합원들이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만약에 저런 드로잉을 배우고 싶다, 주역을 배우고 싶다, 뭐 집수리를 내가 봉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집수리하는 과정을 배우고 싶다 이러면 타일 정글로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 혹시 자막에 지금 주소, 뭐 전화번호 이런 거는 나가고 있습니까요? 네, 아마 내주실 겁니다. 근데 저기
좀 일을 하시면서 저는 굉장히 좀 다채롭게 봤는데 문화재단과도 일을 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혹시 좀 하시면서 이렇게 좀 소개하고 싶은 사례나 뭐 이렇게 그 조합원들이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좀 전하고 싶은 이런 케이스는 있습니까? 네, 우선은 부산문화재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문화기획에 저희의 역량이 있구나를 좀 발견하게 됐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2021년도에 저희가 그 공유 음악 아카데미라는 걸 통해서 처음 1인 1악기 프로젝트로 처음에 악기를 연주하고 싶은 사람이 처음에 악기를 배우고 싶을 때는 악기를 사려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뜻 시작하지 못할 때 저희는 1인 1악기 프로젝트로 악기 공유 악기를 마련해서 사람들이 배우고 다시 가서 그거를 좀 공유 음악단이라고 풀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했고요. 부산문화재단이 그런 저희 사업을 받아서 기타 등등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발굴한 거지만 어쨌든 부산문화재단이라는 더 큰 단체에서 저희의 아이디어를 좀 잘 받아서 했다는 것도 뿌듯한 것 같고 제가 그 대티 까치고개 마을에 도시재생계약을 저희가 했었는데 그때가 그 조금 작년 말쯤 그러니까 코로나가 거의 끝나갈 쯤인데 그 지역 주민들은 되게 조금 코로나로 우울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는 반려식물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매주 와서 만드는 식물을 통해서 자기가 우울증을 극복하고 그리고 너무 즐겁다는 것과 함께 또 어떤 분은 너무 이게 화분이 식물이 너무 예쁘니까 한번 왔었던 손녀가 매주 그 수업을 그때가 월 두 주일을 하는데 그날 수업이 수업이 있었던 날 저녁에 손녀가 매일 전화를 해서 할머니 오늘은 뭐 만들었어요? 어떤 거 만들었어요? 하면서 오히려 손녀와 엄청 친해지는 계기가 됐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주민들이 실제로 생활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서로 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희한테 최대의 장점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대표님 다우시다는 생각을 잠깐 한 게 우리가 보통 이제 민간에서 열심히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걸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이제 관이나 재단이나 이런 데서 다 가져가면 저는 살짝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우리 실끝난 거 뭐 주지도 않고 그대로 가져가네 이러시던데 그거를 큰 틀에서 어찌 보면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또 되게 저한테는 좀 의미 있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은 1인 1악기를 통해서 어때? 거기에는 뭐 연주단 이런 게 있습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거제사동에서 진행했었던 프로젝트인데요. 공유 음악단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여기 이제 방문을 오면 식전 행사로 같이 연주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을 행사가 있으면 가서 연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배운 만큼 이제 공급자가 되는 거죠. 음악에 대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그러면은 공연도 하시고 네네네. 이렇게 하시네요. 혹시 대표님 그러면 앞으로 뭐 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들을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올해 좀 프로젝트 사업으로 도시재생 지역에 저희가 가다 보니까 도시재생 사업의 끝이 거의 마사협이라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는 건데 실제로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충분한 소통과 논의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직 미숙한 상태에서 마사협이 생겨나니까 조금 갈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회복적 갈등 조정 프로세스라고 해서 공동체 내에서 갈등들을 좀 잘 조정하고 정말 심리적으로 회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올해 기획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골목골목에 있는 골목골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문화재를 조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문화재를 네네네. 한다면 소박하게 한다 뭐 네네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 갈등 조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프로그램 이렇게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갈등이 있으면은 주민들은 그냥 약간 사람 사는데 갈등이 다 있잖아, 그죠? 그러면 삐져서 대개는 삐쳐서 그냥 본인이 후퇴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어떻게 네. 좀 펼쳐질지. 네. 대표님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좀 더 자랑하고 싶거나 협동조합에 관해서 좀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좀 어떤 도움이나 요청이나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아, 우리 여기 뭐 협동조합도 가장 기본은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기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어디서도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또 저희 뭐 그거에 대해서 특히나 저희는 협동조합이나 공동체와 관련해서 조금 조합원들이 그런 역량들이 있어서 그거와 관련해서 문의할 일이 있으시면 저희는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스타에서도 스타일 정글 네네. 농사 이렇게 검색하면 되네요. 네네네. 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아, 네. 살펴가십시오. 네. 네. 네, 우리 두 번째 소금 같은 귀한 분 정현성 동백 베이커리 대표 이사님 총괄 총괄 이사입니다. 이사님 네 모셨습니다. 대표님은 따로 계십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총괄 이사님. 네. 예. 보시기에도 청년 같으신데 이렇게 또 총괄 이사님으로 이렇게 직함을 가지고 계시네요. 너무 무겁고 음. 과분한 직책이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같이 그 동백 베이커리 이제 시작한 친구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4-5살씩 이렇게 어립니다. 그래서 네.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한테 이제 의지하고 네. 싶고 이렇게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네. 아마 이런 직책을 저한테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든든하시고 잘하셔서 또 그런 직책을 충분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백 베이커리에 대해서 얘기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곳입니까? 그 모라동 도시재생 음. 활성화 지역 내에 버려진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 유치원으로 쓰던 곳이었죠. 부지는 한 400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저는 사실 원래 그 도시재생 활동가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전문가라는 걸 저는 되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주장했던 건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좀 진짜 어떤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하나의 전략으로서 청년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서 하나. 근데 사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수용되고 이렇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연찮게 이제 모라동에 있는 버려진 건물주분을 알게 되었고요. 그 건물주분을 사실 설득을 해서 이제 지역에서 이제 베이커리를 하는 청년, 지금은 이제 한 명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청년 이렇게 5명과 힘을 합쳐서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해서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베이커리 이렇게 하면은 빵을 만들고 뭐 커피를 팔고 이런 곳입니까? 그 이제 카페형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이커리 공장이라고 하죠. 뭐냐면은 이제 노동 강도가 높은 이제 빵 공장,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했어. 이제 식품 위해 요소버인데 이제 그 셰프 면허가 있어야지만 유통인데 지난주에 면허도 받았고 공장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는데
공장은 이제 노동 강도가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음. 그 노동 강도가 높은 환경은 이제 지역의 그 청년들이 공장에서 빵을 만들고요. 밖에서는 이제 지역의 시니어분들, 이제 시니어분들은 이제 노동 강도가 낮아야 되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역에 있는 사상 구 내에 있는 그리고 이 지역 안에 있는 어르신들 20명을 저희가 고용해서 바리스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청년 중에서 한 명은 거대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바리스타를 오래 이렇게 온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어르신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 교육을 하면서 전문 바리스타 교육을 넣고 이렇게 좀 이제 카페답게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어쩌면은 베이커리보다는 카페라는 말이 더 어울리네, 그죠? 빵과 차가 같이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공장, 빵 네, 공장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리스타 영역 존이 아, 존재하고 네. 빵을 이렇게 아. 하는 저기 한번 사진 한번 나중에 좀 보여드릴 그러면 텐데 사진 같이 보면서 좀 아, 얘기 네, 한번 네, 해볼까요? 네.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그 1층 홀입니다. 그리고 이쪽 이 1층 안에 이제 공장이 함께 병행되고 있는데요. 구분된 공간으로서요. 이쪽 저희가 주차장 입구 쪽에 있는 그거고요. 예, 여기가 이제 공장 입구입니다. 예, 공장 입구고 여기가 이제 야간의 전경. 네.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동백 베이커리가 사실 좀 어르신 시니어 바리스타가 하는 공간이거든요. 제가 사실 이 컨셉을 잡았을 때 저는 세대 융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하자면 이제 그 박형준 시장님도 부산시장님도 저희를 보고 이제 칭찬을 해주셨던 게 세대 융합 일자리 창출 사업의 대표 사례다. 사업을 하려면 동백 베이커리처럼 해야 된다고 뉴스 기사 난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 그래서 뭐 여기 시청자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서도 저희 분위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뭐 애들이 꽥꽥 소리 지르는데도 별로 개념치 않고 또 이제 이렇게 시니어분들 저기 보시면 혹시 분홍색 시니어 옷 입고 계신 분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예, 저분이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지금 부산에서 이제 전국에서 주최한 시니어 바리스타들 저희 쪽 대표로 출전하신 분이시거든요. 이게 오늘 그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제가 그 결과를 듣지를 못했어요. 궁금합니다. 예, 저도 이제 네. 좀 보고 싶고 네, 기대되고 네, 한 네, 부분들이 네. 조금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야외 벤치 예, 되게 저희가 예쁩니다. 예. 공간이 되게 넓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이색적인 공간과 정원들을 좀 활용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쪽 편 그 지금 딱 보이는 방에 공장이 위치한 곳입니다. 네, 이쪽이 이제 카페 이제 커피를 사들고 나오시면 바로 있는 그 문이고요. 네, 여기 이제 우리 그리고 저 친구 그 저희 점장님 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직원들 애기들도 있고 뭐 이제 손님 애기들도 있고 함께 어울려 놀고 아까 보시면 잠깐 앞으로 조금만 돌려주실 수 있어요? 그 유기견 센터에서 들고 우리 입양해 온 새싹이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도 함께 하고 강아지도 있고 애기도 있고 그냥 진짜 어찌 보면 그냥 난장판입니다. 아니 애완견이 있으면 카페 출입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저기는 또 그렇지는 않네요. 저희는 네. 열린 공간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어떤 혼합 우리 세대 간의 어떤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너와 나이로 인한 어떤 그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저는 그런 컨셉으로 사실 이 공간을 기획을 했었거든요. 이제 좀 보시면 저기 다 계시는 어르신들 저는 이제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외우고 있는데 보면 저기 이제 바리스타 하셨던 그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이런 바리스타 훈련을 계속 받아서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계속 이렇게 디벨롭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드리는 게 저희의 어떤 중간 역할로서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저렇게 알전구 이렇게 해서 좀 분위기 있게 조성을 하고 야간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카페가? 아침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아, 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2시 넘어도 손님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상 쪽 특히나 이 지금 모라 인근에는 예. 갈 공간이 없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청년들도 많이 찾아오고요. 어머. 예, 지역에 있는 어찌 보면 어르신들도 하풀 장소네요, 사상구에.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공단 지역이고 이름이 좀 안 알려지다 보니까 네, 저는 아직까지는 이 좀- 방송 나가면 확 알려질 것 같아요. 아유 그러기를 너무 네. 기원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여기에 네.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과 PD분들께 제가 네. 빵을 쏘겠습니다. 제가 손님이 감사합니다. 늘어나면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네. 아, 예. 그 아까 이제 해썹 통과했다는데 해썹이 우리가 아마 시청자들은 저게 무슨 말이지 뭐 해에서 해가 섭섭하나 뭐 이렇게 이해하실 건데 해썹이 뭐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어떤 식품이든 유통을 하려면은 이제 공장에서 유통을 하려면은 해썹 인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해썹 인증이 뭐냐? 식품 위해 요소 제 뒤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식품 위해 요소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안전하다고 이제 판정을 하는 그런 어떤 검증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식자재 유통을 하고자 하는 모든 공장에서는 해썹 인증을 다 받아야 네, 됩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준비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예, 뭐 금속 네, 네. 검출기도 사고 뭐도 그렇죠. 사고 하여튼 많이 샀습니다. 준비하기 어쨌든 위해서. 축하드립니다. 아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까 대표님, 이사님 오시면서 빵을 좀 가져왔던데 여기서 동백 베이커리에서 만드는 생산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뭐 나머지 이제 피자빵, 뭐다 모카범 뭐 이런 것들 한데 저희만 이렇게 생산하는 시그니처 빵이 있습니다. 네, 네. 동백빵이라고 네. 여기 예, 감사합니다, PD님. 네. 예, 이쪽 이제 동백을 이렇게 시그니처로 해서 예쁩니다. 저희가 이렇게 잘 보이나요? 네, 네. 예, 동백을 시그니처로 해서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좀 저희 나름대로 어떤 개인적 이 회사 자체의 어떤 미션이라고 이제 미션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맛있는 빵을 저렴하게 부산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저희가 이제 이곳에 오게 된 게 어떤 시니어들과의 어떤 그런 시니어들을 고용하고 세대 융합 일자리 창출의 어떤 모범 사례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그것보다 앞선 저희의 어떤 목표는 저렴하고 맛있는 빵을 부산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 요즘 빵값 많이 비싼데 저희- 몇 개 안 고르면 뭐 만 원 기본으로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 대표님하고 논의를 했던 게 사실 저희 동백 베이커리 쌉니다. 빵값이 다른 이제 이런 공장형 카페, 공장을 끼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 이런 데 비해서 한 30% 정도 저렴합니다. 지금 쓰는 재료는 사실 다 똑같고요. 거의 비슷하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있는 지역 자체가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고 조금 이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제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컨셉을 해서 많이 이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카페에서 빵을 먹는다 하더라도 시중 유통되는 아까 뭐 싼 가격 30%싼 가격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 베이커리 카페 가시면 진짜 한 3, 4천 원 있고 저희 매장 오시면 한 2천 원대, 3천 원대 이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 그리고 또 55세 이상의 주민분들이나 그분들이 오시면은 아메리카노가 2천 원 합니다. 네, 할인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좀 세대 간의 융합이라든지 요즘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많죠. 근데 저희 동백 베이커리 보시면은 저희 젊은 점장님이 시니어분들과 함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노동하고 함께 어울리면 세대 간의 갈등은 없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어울리고 함께 노동하는 것을 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냄으로써 세대 간의 갈등도 없애고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 문제들, 노인 일자리라든지 시니어 세대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잡아나가는 그런 방향을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져 왔고요. 제 개인적인 어떤 소회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사실 도시재생 한 10년차 활동가 저도 활동가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예, 10년차 활동가인데 마음속에 항상 한이 되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주장했던 이론
생산성에 기반해서 지역 사회의 어떤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계셨던 이제 정글 협동조합 하시는 분께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먹고 사는 게 되려면 누군가는 돈을 벌어와야 되고, 이 돈을 번다는 것은 결국에는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예, 노동을 통해서 결국은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지역 주민들만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예,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청년들을, 건전한 청년들과 건전한 청년 사업가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여서 그 친구들이 마을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돈을 벌고 지역사회 주민 공동체에서는 그 돈을 번 것을 어떻게 쓸지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왜 도시재생사가 문제가 되었느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저 좀 도발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어떻게 지역 도발하셔도 주민, 괜찮아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주민 보고 사업하라고 돈을 계속 줬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가에게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난 그 친구들이 이제 건전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의미, 그리고 그 친구들은 건전하게 가야 된다. 이 두 제대로 가지가 가야 된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동백 베이커리 하면서 뭐 도시재생 관련된 뭐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단 한 번도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엑셀러레이팅 자금을 모아서 그 친구들한테 드렸고, 그리고 건물주를 설득해서 낮은 이제 월세를 해서 들어갔고, 인테리어 이런 것들 다 건물 고치고 했고, 네, 그래서 도움 하나 받은 적은 없지만서도 그래도 그 어떤 그 도시재생 지역 내에 사는 비즈니스보다 사회적 가치는 많이 창출한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제 활동가로서의 한을 정말 내려놓는 시간이었어요. 이 동백 베이커리에서의 활동 시간은. 어찌 보면 그게 또 실현되는 거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도시재생 사업에서 용역을 준 다음 다 외부 업체를 줘요. 결국엔 뭐냐,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없다. 저희는 다 지역 주민 씁니다.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다 고용합니다. 그러면 재화가 지역사회에 다 뿌려지는 거잖아요. 다시 또 이렇게 그분들이 다시 빵을 사 먹으러 오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순환 구조가 일어나야 하는데, 여지껏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을 안 했었어요, 사실. 그냥 외부 업체 주고 규정이 그렇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 왔고, 그게 이제 관행이 되고 이렇게 된 건데, 진짜 이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저는 지금 사실 시작이고 아직 뭐 이제 겨우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이지만서도 이제 동백 베이커리에서 그 꿈을 그래도 조금 꿈의 열쇠를 조금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약간 제가 좀 겸손하지 못한 말일 수 있겠지만은 이제 내가 도시재생 이제 도시재생 활동가를 졸업한 것이 아닐까. 이제 내가 진짜 내 꿈을 이뤘다. 내 이론이 맞다는 거를 세상에 증명을 했다. 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지금 아직도 배가 많이 고프지만 그래도 이렇게 접근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이만큼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이론이 맞았다라는 걸 세상에 외친 것 같아서, 예전엔 제가 되게 공격적이었어요. 목소리. 근데 요즘은 엄청 많이 부드러지고 이렇게 됐다. 네, 그래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보고 계신 분들도 도시재생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내 이론이 맞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은 진짜 저밖에 없을 거다. 네. 결국 도시재생 그 제도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다른 루트, 어떻게든 제가 이제 기업 컨설팅도 계속 했었거든요. 도시재생 하면서 다른 루트, 엑셀러레이트, 기업 투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결국 낙후된 쪽으로 넣고 이걸 알아서 건물주 설득하고 이렇게 했던 게 성공 요인이지 않았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속에 있던 이 화가 싹 가라앉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한이 낯빛이 좋아하셨네요. 그 살이 찌더라고요. 한이 도끼가 딱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오늘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 여지껏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진행자보다 더 많이 받은 건 처음이지 않을까. 근데 원래
오시는 분이 많이 많아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냥 이제 다 약간 하셔도 좀- 됩니다. 네. 좀 제 스스로 한이 풀렸고 어디까지 성장할지 모르겠지만서도 저는 진짜 지역사회에 노인 한 100명씩 제 이론을 검증해서 야 이거 야 재생사업하면서 전부 다 재화가 외부로 빠지지 않냐, 그럼 나는 안에 있는 사람 고용할 거다, 어떻게든 난 할 거다 해서 했고 그 구조를 만들었고, 사실 요즘 이제 도시재생 활동가랑보다 그냥 이제 맛있는 빵을 이렇게 저렴한 빵을 팔고 동백 베이커리 총괄 네. 이사님으로서 예 하는 것이 더 좋고, 그리고 좀 유통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근데 이제 웃는 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먹고 살 수 있게끔 좀 시청자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맛있는 빵 저렴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제가 맞춰도 되는 거죠, 이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네, 소금입니다. 오늘의 소금, 우리 정태환 민생상담소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서 일으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공교롭게도 아까 조금 전에 가신 우리 정현성 총괄 이사님 동백 베이커리도 사상구, 황현성 우리 대표님은 북구, 우리 또 정태환 상담소 대표님은 사하구입니다. 정말 변방에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지역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님 민생상담소 소개 좀 해주세요. 뭐 네. 어떤 곳이고 뭐 하는 데인지.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부산 노동 민생상담소는 지역에 있는 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노동 상담 그리고 미인양자 상담, 뭐 체불임금 또 가채무 이런 부분 또 뭐 상감대차 보호나 또 주택임대차 보호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그 변호사님과 노무사님 그리고 회계사, 세무사님 이런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해서 좀 상세하게 좀 이렇게 잘 알 수 있도록 상담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담소 하면은 상담소 많잖아, 그죠? 뭐 곳곳에 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 민족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도 권역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각종 또 뭐 가족 상담소, 뭐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상담소가 많은데 그 중에서 민생 상담소는 아까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해서 이 민생 상담소라는 것들을 추진하게 되셨는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미 이제 85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정규직이지만 중소영세사업장에 있는 노동자 이런 분들은 정말 노동법이 있지만 노동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또 정부에서 좀 밀려나서 또 접근이 어려운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이미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대로 이 법을 알지도 못한 분들 아니라 이걸 잘 활용을 잘 못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경비 노동자들이나 어떤 영세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런 분들을 제대로 우리가 좀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들의 입장을 좀 대변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상담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지금은 또 정보화 사회고 뭐 디지털 사회라 해서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찾아내잖아, 그죠? 네, 그렇죠. 자기한테 어려움이나 불합리한 문제가 있을 때 경로도 잘 알고 이러는데 그래도 우리 사각지대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뭐 정보 접근이 잘 안 된다든지 있어도 실제로 어디로 해서 가야 된다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어찌 보면은 참 기댈 곳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민생상담소는 큰 언덕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저희가 계속 상담을 이제 해 오다 보니
사실 이제 뭐 중소인적사업장에서 뭐 퇴직금 받았다, 또 뭐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 이런 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해결되는 부분 이런 분들 좀 있고 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가지고 있지만 그 또한 또 보람으로 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생 상담소에서 그 상담 비중은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저희 상담소에 거의 지금 이제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80% 이상이 노동상담입니다. 노동상담이고 그 외에는 이제 민형사 사건에 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무슨 굉장히 어려운 일들 많은데 뭐 묻지마 뭐 사건 이런 것들도 꽤 좀 한 번씩 들어오긴 하는데 뭐 슈퍼에 누군가가 와서 뭘 훔쳐갔는데 뭐 배째라 뭐 이런 황당한 이런 상담도 뭐 들어왔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갈수록 우리가 점점 이 힘들어지는 사회가 각계 개별이 책임져야 하는 이런 사회로 그렇죠. 내밀리다 보니 점점 우리가 어떤 각박해진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공동의 책임을 좀 이렇게 나누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표님 굉장히 하여튼 민생상담소가 저희들도 아름아름 알았는데 지역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저희가 상담소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첫 번째 그 강연을 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 때는 우리가 그 사실은 기후 위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인정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로 준비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강연을 했때 우리 장석준 선생을 모시고 이렇게 강연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건 두 번째 강연, 출범 강연입니다. 저건 이제 우리 홍사 선생님을 모시고 작년 9월 2일이죠. 그 부산 노동민생상담소 출범 기념 강연의 포스터인 것 같습니다. 네. 저건 이제 우리가 올해 4번의 민생 상담 강연을 했는데 뭐 노동, 그다음에 세무, 또 뭐 어떤 기초 권리 수급 찾기 뭐 또 그런 강연을 4차례 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사진은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상담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매일 이제 퇴근 시간 이후에 퇴근하고 이제 난 시간에 직접 이제 그 노동자들을 찾아가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네, 저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저희들이 매일 이제 그 시간 나는 대로 노동자들 또 영재 상인들을 찾아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게 이제 장면을 한 커트 갔는데 실제 이제 저 일상 활동을 주에 몇 번 하시는 겁니까? 주에 평균 3회 내지 4회 정도 뭐 어떤 하고는 있는데 네. 뭐 저희가 뭐 저희들도 사실 이제 일을 하고 네.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은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틈틈이가 아니라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저거는 뭡니까, 예? 저건 이제 그 우리가 올해 예. 그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 이제 뭐 위탁받아서 4번의 그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터 같습니다. 아, 예. 네. 그것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지금 저 사진도 이제 우리 강연에 했던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사진은 우리가 이제 사회에 이제 우리 상담소가 만들어지기 전에 기후위기 사업비상행동이라는 단체를 또 만들어서 그 활동을 했던데 그럼 상담소 전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네,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출범을 하면서
지금이 아니면은 우리 내일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사실은 슬로건으로 그런 생각으로 기후위기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이걸 시작했고 그 속에서도 가장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바로 비정규직 또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그 고통받는 이런 분들이라 생각해서 그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이 상담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활동 영상들을 보는데 순간 좀 뭉클합니다. 이번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 여름에도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좀 민생 상담소에서 좀 활동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좀 여쭤봐도 됩니까? 네, 저희는 이제 사실 상담소가 주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 기후위기 문제나 그다음에 이 상담소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야 할 이런 분들의 어려움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바로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우리가 최대한 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제도는 없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사실은 저희도 사회적 경제를 고민하고 협동조합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고민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지역에서 협동조합 좀 잘 만들어서 청년들이 실제로 이 협동조합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일자리가 만들어지니까 저희들도 희망하고 또 준비해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민생 상담소도 좀 청년들의 어떤 장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네, 그죠? 요즘에 이전 뭐 청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우리 사회를 지탱해야 될 중심들이고 또 그들이 또 이 사회의 중심이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 청년들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사실 발 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희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 활동가님으로서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민생 상담소에서 들어오는 어떤 좀 상담 사례 중에서 네. 좀 소개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 해주십시오. 그 얼마 전에 이제 들어온 사건인데 2022년 이제 6월달에 퇴직을 하신 분인데 그 50대 중반쯤 되시는 분인데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는데 그 퇴직금 3천만 원 정도 중에서 1천만 원만 받고 2천만 원을 못 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을 통해서 절차를 또 저희가 알려드려서 그 나머지 퇴직금을 전액 받았다라고 저희들에게 연락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그런 것들도 참 기뻤습니다. 또 한 사례는 그 대금을 뭐 중소사업장인데 납품을 해서 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도 저희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 대금이라는 거는 물품 납품된 대금이죠. 물품 대금인데 예. 이제 뭐 그걸 뭐 6개월 이상 이렇게 못 받고 있다가 저희 상담을 통해서 해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채무 상담. 네, 채무 상담입니다. 네, 그렇죠. 어찌 보면 중소사업자에게도 언덕이 되는 그런 민생 상담소 같습니다. 아까 첫 번째 사례는 조금 오해입니다. 그지? 아직도 퇴직금을 그렇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도 있네요. 의외로 이 퇴직금 관련 또 미지급 임금 이런 사례가 굉장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소에 들어오는 그 노동 상담 중에서 한 70%가 하여튼 재불임금 또 퇴직금 이런 겁니다. 네,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민생상담소 대표님으로 사실은 소개했지만 직함도 여러 개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부족한 게 많아서 중소의 제가, 말씀을 네,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 또 밀린 시멘트 해법이라는 단체는 어른들 그 한글교실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중학교 학력 인정 강의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좀 정말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대표님 이렇게 또 주말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역에서 좀 잘 연걸어서 좀 돌풍을 불러일으키는, 더 심한 말로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좀 상담소, 또 그 삶의 터전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입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조금 있으면 추석입니다. 이제 좀 더위가 가고 연걸어가는 이런 계절에서 저희들도 삶을 연걸고 계시는 세 분을 모셔서 얘기를 한 게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10월에는 더욱더 연걸어가면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계시는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분들을 또 만나서 얘기 나누는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